신비의 다육정원에서는 감사드리는 나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두신 분들은 모두 이벤트에 참여하는 걸로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영상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응원과 성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물을 싫어한다. 편견입니다. 잘못된 상식이에요. 다육이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입장에 물을 항상 많이 품고 있죠. 이 아이들의 입장에 물을 많이 품고 있느냐?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물을 내가 뽑아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물처럼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흠뻑 먹은 아이들은 잎이 통통합니다. 우리는 통통한 다육이를 좋아하죠. 또 한 가지, 왜 비를 보약이라고 할까요? 봄과 가을에 아이들에게 비보약을 준다. 비가 내리면 무척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는 첫째로 아이들이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저명간수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염없이 내리는 비는 저명간수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물을 주실 때 호스로 또는 스프레이로 오랜 시간 거듭해서 주는 거죠. 호스로 2~30분씩 물을 뿌려주면서 비와 같은 효과를 보려고 오랜 시간 충분히 물을 먹게 해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2~30분씩 줄 수 없다면 한 번 주고 또 한 5분 후에 또 한 번 주고 10분 후에 또 한 번 주고 이렇게 물을 주는 시간을 길게 텀을 갖는 것은 비의 기능을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비는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입장이 길어지지 않게 자라나지 않게 하는 어떠한 요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물을 먹고 통통해질 수 있으면서도 입장이 길어지지 않고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 놨다가 그 물로 아이들의 물을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젖어있는 화분은 어떻게 말리면 될까요? 화분이 2~3일 젖어 있으면 안 된다. 2~3일 이상 젖어 있으면 뿌리에 무리가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화분에 흙을 마사토나 휴가토나 또는 다육이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물 빠짐이 좋도록, 물 마름이 좋도록 신경을 쓰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비를 흠뻑 맞았을 때 자연 건조가 가능하다면 자연에 말리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장마철에 어쩌다가 실수로 비를 맞추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선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아이들을 말려주게 되죠.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고 화분 속의 물마름을 제거해 주는 것, 그것은 아이들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물은 아이들이 고생하는 계절이죠. 추운 데서 떨어야 되고 물도 안 주고 배고픈 계절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 좀 줘야 되는데요. 다음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다육이는 물을 두 군데로 먹어요. 뿌리로도 먹고 입장 뒤로도 먹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적셔서 물을 주는 방법이 있고 입장을 적셔서 물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겨울은 화분에 물마름이 빠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겨울철에 물관리 정말
어렵죠. 아이들에게 물을 안 주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쪼그라드는 입장을 보고 있으면 마음도 쪼그라들고 그러는데요. 겨울철에는 무조건 단수가 제1이에요. 그리고 쪼글거리는 아이들에게 물을 주는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프레이를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상면에 물을 살짝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주잔에 물을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조금만 주는데요. 여기 넓은 데다 해볼게요. 이 다육이 뿌리에서 먼 부분 이렇게 가에다가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살짝만 정말 뭐라고 하죠? 그 목말라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티스푼에 이 뿅아리 눈물만큼만 떠서 이렇게 다육이에서 멀리 이렇게 주는 거라고 그래요. 요 조금 먹고 아이가 어떻게 살까 너무 걱정되시죠? 그리고 다육이는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공중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건데요. 입장 뒤로 흡수하는 그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엽식물과 다육이를 같이 기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영상들을 봤을 거예요. 관엽식물에게 준 물을 다육이가 먹고 고사된다고 같이 기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공중에 있는 습기를 입장으로 빨아들여서 충분히 먹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그 실내에 들여놓고 물을 주지 않아도 자고 일어나면 다육이들이 통통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하실 거예요. 주변에 있던 습분을 아이들이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만 줘도 주변에 습분이 있어도 다육이는 자신을 지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스프레이로 물을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따뜻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날씨가 따뜻할 거라고 그래요. 영하 1도에 이르러도 햇볕만 나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해맞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화재는 좀 오랜만에 나와서 그러더니 물이 싹 빠져버렸네요. 이 아이를 적심을 해서 자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불이 들 시간이 없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화재가 불타오르는 거 아시죠? 내년에는 불타오르겠죠.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적심해서 막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6월은 겨울에 월동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영하 1, 2도가 돼도 늘 밖에 나와서 이렇게 햇살 맞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꼬지들은 그 다육이들이 성장하는 온도 15도에서 25도 사이에 놓으면 아마 성장이 잘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다육이들은 그때 그 온도에 성장을 하면 윗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자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날씨가 풀근합니다. 밤에는 최하 영하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가는데요. 그 정도는 뭐 춥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는 이 시점을 노려서 물고파하는 아이들에게 겨울에 물을 살짝 주려고 합니다. 물에 물 주는 것은 윗사람이 있고 물빠짐이 있고 등등 많은 이유로 주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또 너무 물을 안 줘서 수영이 망가지고 그러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겨울에 아이들이 자람이 굉장히 왕성하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꼬질꼬질합니다. 이 펜던스는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창가에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나왔어요. 또 겨울에 엄청나게 자라났습니다. 땡글땡글해진 이 모습은 가을에 바깥에서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그 새싹이 나는 애들은 다 잘라줬어요. 겨울에 그 어설프게 자라지 못하도록 이꼬지를 다 해주었고요. 날씨가 봄이 되면은 그때 더 풍성하게 잘 자라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냥 입장에만 물을 주는 방법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2리터가 들어가는
그 뿌리개가 있는데요. 이 물 뿌리개에 건강에 좋다는 카르베 이 뚜껑으로 하나를 넣어서 믹스를 해서 아이들에게 살포해 줄 겁니다.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오전 시간에 따뜻한 날을 노려서 물을 주는 게 좋은데요. 풀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잎에만 묻도록 이렇게 살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겉흙에 흙만 묻을 수 있게 위에만 그 맨 위에 흙만 물이 닿을 수 있도록 입장에다가 쏴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모두 살포를 해줬는데요. 아까 그 1600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400입니다. 200ml로 아이들에게 안개비, 그러니까 분무를 안개비처럼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만 해줬어요. 물고파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것보다 한 번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지금 저희 집 온도는 12도, 10도, 8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렇게 온도를 내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10도 이상이 오르지 않도록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을 다 개방해 놓으면 햇살이 들어와서 이 물말림을 빨리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선풍기 3대를 갖다가 환기를 시키면서 아이들의 물마름이 빨라지도록 도와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온도 물을 주고 선풍기를 틀어서 온도를 낮춤으로써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 차이를 심하게 해서 물들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에는 실내에 있으니까 선풍기를 틀어주거나 할 이유가 없죠. 겨울이니까 또 물마름이 있어야 되고 밤에 또 온도가 내려가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까 물마름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하고 선풍기로 바람을 말려줌으로써 온도가 낮아지고 또 그런 효과를 윗자람을 방지해 보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지금은 물이 빠지는 거, 색깔이 안 드는 거에 집중할 시기가 아니라 윗자라지 않는 거에 집중할 시기죠. 윗자라지 않게 건강하게 길러난 아이들은 봄이 되면 또 온도 차이로 물이 들고요. 또 그렇게 자라나서 더 이쁜 수영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 특히 당연히 물마름이 굉장히 심했어요. 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인은 아직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서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한 2달 동안 뿌리 내림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당인이고요. 이 당인금은 너무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도 부었나 봐요. 지금 다른 잎들이 너무 마름이 심해서 물을 줘야만 했던 상황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위에 상면이 젖도록 2번 물을 줬는데도 물마름이 아주 고픕니다. 조금밖에 못 먹었지만 입장으로 받아들인 이 물이 아이들의 통통함이 줄지 않고 주름진 입장을 펴주기를 바라봅니다. 겨울철 물관리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짱짱하고 행복한 다육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